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오늘은 철골공사, 철골의 공장 가공입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개념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철근의 공장 가공이고요. 그리고 계속 철골공사는 강조드리지만 항상 이 OSC라는 개념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OSC 공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철골공사, 초고층 공사, PC 공사, 커튼홀 공사,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제목 1번 정의. 철골에서 공장 가공은 공장의 우수한 설비를 사용해서 사전에 공장에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공장에서 미리 작업을 해서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조립, 접합 쪽으로만 가는 부분, 그게 바로 OSC 공법이다. 탈 건설업화, 건설업의 제조업화,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하는 목적은 바로 원가 절감, 품질 확보, 공정 단축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현장 시공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이런 OSC 공법은 공장에서 제작할 때의 이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장 제작 시는 지금처럼 품질 관리와 현장 세우기 작업의 용이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제목 2번 철골공사의 플로우, 사전조사, 공장 제작, 그리고 운반을 하게 되죠. 그리고 현장에서는 세우기를 하고, 세우기는 조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접합이라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접합의 방법은 용접이냐 볼팅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 그 다음에 세우기가 끝나면 내화 피복 공사, 마감 공사,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우기 쪽을 또 상세화해서 또 작성을 한다면 가조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수정, 플럼블링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본조립, 요런 또 절차에 플로우 차트로 작성을 해도 되고, 자, 방금 설명드린 요 플로우 차트는 철골공사 플로우에 어디든 적용을 하시는 부분이고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답안 작성하실 때는 꼭 가조립이다, 수정이다, 본조립이다 들어가야지만 득점을 받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과 그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실제 현장 답안 작성할 때는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설명하려는 개념으로 관련 단계들만 순서에 맞게 작성하셔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임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제목 3번 철골 공장 제작 작업 원칙. 첫째는 가공 순서, 가공 크기, 가공 라인, 가공품 적치에 대한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가공 순서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장 세우기 계획에 따라서 가공 순서를 작성해라. 자, 실질적인 공장 가공의 효율성 측면이라는 부분을 따지면은, 예를 들면 거더 G1이라는 부재가 있다. 그러면 3층, 4층, 5층에 적용되는 G1이라는 부재만 쭉 생산하는 게 공장 입장에선 좋죠. 자, 하지만 현장이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 개 층, 한 개 절, 그 다음에 한 개 층에서도 어떤 해당 조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조닝에 들어가는 기둥 부재, 예를 들면 G1이라는 부재, G2라는 부재, B1이라는 부재, 자, 이런 부분이 한 세트가 돼서 부재의 누락 없이 현장에 반입돼야지 현장은 작업 공정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현장 세우기 계획에 따라서 가공 순서가 결정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지금 설명드린 가공 크기는, 자, 운반 능력, 조립 여건에 따라서 그
하나의 어떤 덩어리들을 결정을 하자. 그 다음에 가공 라인은 자, 그런 지금처럼 설명드린 1번과 2번의 조건이 만족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의 어떤 현장 설치와 공장 가공 간의 제작 기간에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공장 입장에서 봤을 땐 동일 부재를 연속 가공하는 게 효율성이 높다. 자, 그리고 공장에서는 가공품이 또 완성된 부분을 현장에 운반하기까지 보관하는 또 적치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은 스케줄대로 생산했는데 현장의 공정이 좀 늦어져서 딜레이가 된다 그러면 공장 입장은 가공한 물건들이 계속 또 적치장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필요한 부분을 반출을 하기 위해선 또 이미 생산해 놓은 그 가공품들이 또 막고 있어서 오래전 생산했던 또 물건들을 빼기 어렵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반출이 용이하도록 공장 입장에서는 적치장에 대한 위치라든가 계획도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대제목 4번 전통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실제 시험에서는 현장 세우기 부분이 또 많이 출제가 되지만 조금 전 설명드렸던 대제목 2번, 그 다음에 현재 대제목 4번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논술 쪽이나 답안을 작성하실 때 꼭 적용이 필요한 플로우 차트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공장 가공 제작에 따른 순서에 대한 플로우 차트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촉도를 작성하고 본뜨기를 한다. 그 다음에 변형 바로잡기, 그리고 금긋기, 절단 가공, 구멍 뚫기.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공장도 가조립이 있고 본조립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검사를 하고 최종 농막이 칠을 해서 네, 현장으로 운반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철골 공장 가공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철골의 공장 가공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는 개념은 철근의 공장 가공, 그리고 OSC 공법과 항상 연계 지어서 여러분들이 개념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제목 1번 정의. 공장 가공은 공장의 우수한 설비를 사용해서 사전에 제작을 해서 원가 절감, 품질 확보, 현장에 공정 단축을 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공장 제작에서는 품질 관리와 현장 세우기 작업의 용이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꼭 기억을 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철골 공사의 전체적인 플로우. 그래서 사전조사, 그 다음에 공장 제작으로 나누어지고 운반을 통한 현장 세우기. 현장 세우기는 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접합은 용접 또는 볼팅. 그리고 세우기가 끝나면 내와 피복, 또 필요에 따라선 뭐 마감 공사 이렇게 또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장 세우기를 좀 더 상세화해서 가조립, 그 다음에 수정, 네, 본조립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제목 3번 철골 공장 제작 작업의 원칙해서 가공 순서, 현장 세우기 계획에 따라서 제작을 해야 된다. 가공 크기는 운반 능력과 조립 조건을 따라서 결정을 짓는다. 가공 라인은 상기 1, 2번의 모든 조건들이 만족된다면 공장 입장에선 동일 부재를 연속 가공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공품의 적치는 자, 먼저 제작한 부분들이 바로 반출이 가능하도록 가공 적치장에 대한 공간 계획도 수립이 중요하다. 마찬가지 또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장 가공 제작에 따른 순서 해서 원촉도, 본뜨기, 변형 바로잡기, 금긋기, 절단 가공, 구멍 뚫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장 세우기처럼 가조립이 있고 본조립이 있다. 그리고 검사, 그 다음엔 농막이칠, 그 다음에 운반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